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결국 7월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유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활동 역시 사실상 반쪽 특위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기관보고에 대한 평가와 청문회 논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들은 엊그제 이틀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국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의원 의원에게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의원입니다. 예, 우선 재보궐선거 직후라 간단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대단히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했던 그 재보궐선거 결과가 처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지만 국민들의 이 실망감이나 분노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당장에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원내대표가 선수별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88년도부터 이 제도권 밖에서, 물론 제도권 활동은 안 했지만 지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정당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많은 그 각가지의 상황을 접해봤지만, 이번 그 보궐선거처럼 국민들의 분노를 표심으로 보여준 거는 좀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예, 많은 언론들이 야당을 심판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어차피 선거라는 거는요, 그 여당은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 자기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러 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당을 자당의 후보를 찍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번 결과에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형편없이 안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야당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표심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그렇다고 야당을 심판했다까지 가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다, 이제 이렇게는 봅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선거구에서 우리가 뺏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분석도 일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예. 세월호 국조특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엊그제 이틀간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들 둘러보셨는지요? 예, 서울 국가수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하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하고 인천 해양경찰서, 이렇게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예. 국가수 다녀온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그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 그 시신 발견되고 나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무슨 일로 여기 방문하게 됐고 또 가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언론에 보도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 중에 하나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청해진 해운의 운영자들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그 다음에 청해진 해운 관련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자로 지목된 유병헌 일가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7월 21일 날 밤에 국가수에서 DNA가 유병헌 씨 것과 일치하다라는 발표, 그런 검사 결과가 있었고, 22일 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 그 국민들 사이에서 의혹 제기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과수에서는 사고 원인과 사고 시기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정조사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예. 저희가 그 국과수를 갔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원인과 사고 시기를 밝혀야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데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밝히지 못했는지를 좀 확인하러 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장기 훼손이 심해서 여전히 그 사고 원인 시기를 밝힐 수 없다라는 게 그날 국과수의 입장이었고요.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시체 주변에서 발견된 구더기를 가지고 전북 경찰청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팀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유병헌 씨가 입고 있던 의류에서 사고 원인과 시기를 밝히겠다라는 그런 검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사고 원인과 사고 시기를 과연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그 6월 12일 날 발견됐을 당시에 현장에 국과수가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시신 주변에 있었던 유류품을 수습해서 검시를 만약에 했다라면 지금처럼 사고 원인과 사고 시기를 못 밝히지는 않지 않았겠냐. 즉 사건 초기에 경찰의 초동 대응의 미비로 인해서 이 사건이 미제의 사건으로 현재까지 미제의 사건으로 빠지게 된 요인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병헌 씨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4월 23일부터 모든 도와 각 언론에서 유병헌 일가의 이 비리 문제로 초점을 맞추면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진상 규명에 대한 부분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예. 그것이 정부의 의도된 소위 말하는 충격 상세 아이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이후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될 문제인데 이 역시도 대단히 불신을 하고 있고 믿지 못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수사권을 가진 특위에서 이 문제 역시도 밝혀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이것을 국과수에서 다녀온 제 나름의 입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에서는 지적사항이 남겨져 있는데 이것이 어제 정보위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작성한 거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세월호에서 나왔다는 업무용 노트북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용 노트북은 돌아가신 분의 노트북은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지적사항을 작성했느냐 여부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특히 국정원에 갔을 때 저희가 좀 믿지 못한다, 의혹 제기를 했던 건 뭐냐면 사건 초기부터 국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매번 거짓된 자료 또는 확인되지 못한 채 자료를 제출했고 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또 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달라 그러면 그제서야 확인해가지고 또 해명 자료를 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6일, 27일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가 3월 18일부터 20일에 있었다는 것이 지적사항 100가지 노트북에서 확인이 됐는데 국정원에서는 26일, 27일 예비조사가 있었던 것조차도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8일부터 20일간 진행됐던 현장 조사에서 국정원이 주관하고 주도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역시도 국정원이 15번째부터 18번째 즉 CCTV와 관련한 거나 아니면은 일본어를 한국말로 바꾸는 문제 등 지역적인 문제만 관여했지 전체를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적한 거고요. 보안 측정을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증언은 누가 한 겁니까? 해경에서 한 겁니다. 해경에서요? 네네. 예. 해경 당사자가 보안 측정에 같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참여했던 분의 말씀입니다. 예. 네.
그리고 해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고 특히 1, 2, 3정 정장이 선원인지 몰랐다라고 기관 보고에 와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거나 좀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는데 이 해경의 초동 대응에 부실, 그 다음에 엉망진창이 결국은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생존한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예. 이외에도 해경의 그런 할 수 없는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마치 구조를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던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나왔던 많은 가지수들 중에, 그러니까 특히 해경이 왜 그토록 이 상황을 처음에 제대로 못했는지 또는 선장 선원인지 몰랐다라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조타실에서 나온 사람은 선장 선원 이미 90%이거든요. 예. 필수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과연 해난 구조 사업에 투입이 됐을 때 제2, 제3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유병헌 씨 사망 시점이나 사인과 관련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문제도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네. 과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글쎄, 과학적으로 가능한 범위는 어쨌든 국가수에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현재까지 주장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검증 방법 말고도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유병헌 씨의 행적 또는 유병헌 씨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병헌 씨 시신이 발견된 그 지점에서의 한 1km 떨어진 곳에 CCTV가 있거든요. 예. 예, 그 CCTV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많은 구속된 사람들이 그럼 유병헌 씨를 최후에 언제까지 유병헌 씨를 보호를 했느냐, 은닉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마지막 시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 현재로서는 검경이 사망 시점이나 사인을 밝히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건가요? 초기 대응을 부실했기 때문에 6월 12일 날 최초에 발견했다는 신고 이후에 사인을 그러니까 시신을 관리하는 것도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7월 22일, 23일 날 계속적으로 무슨 가방도 나중에 보니까 유병헌 씨 가방이 아니더라. 안경도 유병헌 씨 거라고 추정됐다고 경찰청장이 업무보고 때 와서 밝혔는데 예. 그것이 최초 신고했던 박모 씨의 안경이고 지팡이도 사라졌다가 찾고 그다음에 목표도 없어졌다가 찾고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찰의 그런 폴리스 라인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다음에 수색견도 투입하지 않은 상태로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이 과연 이분들이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또는 파악할 이렇게 수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인 거죠. 예. 그다음에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5월 25일 날 순천 숲속의 추억이라는 별장에 급습했는데 그때 이제 유병헌 씨가 별장에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경의 공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국민들한테는 도대체 이 공권력이라는 집단이 실질적인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병헌 씨 관련해서 사망 시기나 사망 원인 이것을 검찰이 경찰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유병헌 씨 시신 관련해서 7월 30일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떤 경찰관의 증언임을 내세워서 시신은 아니다라는 경찰관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유병헌 씨 시신은 맞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전제로 그러니까 국가수의 발표인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목표가
분실된 상태에서 키가 150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신인지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서 목표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또 시신을 재보니까 159.7cm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DNA 분석과 지문 채취 플러스 시신과 치아, 이것을 종합하면 유병원 씨 거다라고 얘기하는 국가수의 과학적인 이 검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뒤엎을 만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예. 7월 22일 날 검시한 결과는 저희가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일단 그런데 다만 경찰이 얘기했다는 그 증언은 그 당시에는 예.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의혹을 살 만한 그런 증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세월호에서 나왔다는 그 업무용 노트북 얘기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인천 해경 관계자가 그 증언을 한 겁니까? 인천 해경, 그렇죠. 참여했던 분이죠. 3월 예. 18일부터 20일 날 2박 3일 세월호를 타고 현장 검증을 나섰던 참여자 중에 한 분이 그때 당시에 국정원 인천 지부 관계자가 예. 이거를 검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도 이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국가정보원을 먼저 방문하고 인천해경을 나중에 방문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해경에서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에 다시 질의할 그런 일정 같은 건? 질의합니다. 네. 예. 다시 확인하고 할 겁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수 그리고 국가정보원 인천해경 다녀오셨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답을 얻었다기보다는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병원 씨의 사고 원인과 사고 시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장기 훼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5%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변사자의 경우 사고 원인과 사고 시기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수에서.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훼손이 근데 돼서. 그 짧은 기간에 예. 훼손된 경우는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고 원인, 사고 시기를 밝히려고 하고 있는 지금의 노력이 조금 더 정확하고 바르게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경찰과 검찰은 유병원 씨가 언제까지 생존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노력이 가일층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지금 경찰이 유언비어 유포를 단속하겠다,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아무리 한들 그 단속이 단속으로 그냥 공연불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경찰이 있다. 그래서 경찰은 유언비어 차단에 몰두할 것이 아니고 사고 원인과 사고의 시기를 밝히고 입증하는데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150만 명을 동원해서 유병원을 찾겠다라고 국력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찾지 못한 것 또는 유령을 쫓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차원이라고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력이 모아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은 보안 장비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적 참여이지 100가지 지적사항을 다 관여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에 지적사항을 작성한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3월 18일 날, 20일 날 검증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해서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비교해서 과연 국정원이 세월호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될 의혹이다. 즉 보안 장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예. 이 배가 얼마나 부실 덩어리인지를 알 수 있었을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명쾌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경과 관련해서는 초동 대응의 이제 부족함과 부실함과 엉터리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해경이 퇴선하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했으나 누구도 퇴선 명령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해경이 좀 더 그 유족들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또 고민해서 이런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국조 쪽이 활동 기한이 거의 다 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청문회 절차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청문회 증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 애초에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보면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청와대와 그다음에 이 세월호의 초기 대응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위한 증인을 채택함에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호성 제1부속실장, 그리고 유정복 그 안전행정부를 총괄했던 전 장관, 이 세 분이 증인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접점이 형성이 될지 안 될지 이제 오늘 더 봐야 되는데, 실제로 여야가 따로 없다. 그다음에 성역 없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단계, 그다음에 재발 방지까지 가야 된다라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정략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여야의 간사 협의로 그 여당에서 추천하는 증인, 그다음에 야당에서 증인한 증인을 다 받아 안아서 증언을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에 대한 이 진상 규명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요. 오늘이라도 증인에 대한 그 합의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궁금함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후 상황 또 살펴보고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특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